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최근 기아에서 새로운 전기차 EV5를 공개하고 나서 아주 난리가 났죠. 중국은 엄청 저렴하게 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비싸냐, 내수 차별이냐 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일각에서는 그거 중국에서 파는 EV5는 옵션이 정말 많이 빠진 거야, 뭘 알고서나 말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중국에서 판매되는 EV5와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EV5를 한번 1대1로 비교를 해보고 도대체 왜 한국에서 판매되는 EV5가 비싼 건지, 과연 한국의 전기차 시장의 가격이 이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중국 기아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EV5 구매 탭을 보면, 전 중국어를 잘 모르니까 일단 이거 한국어로 좀 바꿔서 한번 보면요, 트림이 정말 많은데 한 가지 좀 어이가 없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륜 모터만 들어간 버전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옵션으로도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는 버젓이 올휠 드라이브, 그러니까 사륜구동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 근데 이거 중국에서는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륜구동을 옵션으로조차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네. 이 올휠 드라이브 모델이 들어간다 그래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5,300만 원 제한선에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굳이 이걸 옵션으로도 못 넣게 한 거는 조금 의아하네요. 일단 앞서서 옵션을 보면은 중국용 트림은 앞에 숫자 3자리 그리고 뒤에 트림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앞에 숫자 3자리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뒤에는 트림명입니다. 그래서 앞에 530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중국 CLTC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에어, 땅, 라이트, 랜드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국에서도 낮은 트림은 에어, 높은 트림은 어스, 그리고 외관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어 있는 건 GT 라인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비슷한 트림명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 그럼 논란의 530 라이트 2,927만원짜리 EV5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전륜 구동 방식과 차체 크기 이런 것들은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배터리겠죠. 국내에서는 81.4kWh의 NCM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롱레인지 트림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모두 LFP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이렇게 두 가지 배터리가 따로따로 있어요. 스탠다드 배터리의 용량은 64.2kWh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롱레인지 배터리와 대략 한 17kWh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정확하게 1대1 비교는 아니지만 63kWh의 NCM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EV6가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382km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만약 이 스탠다드 배터리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약 300km 후반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래쪽으로 외부 구성을 보면 LED 라이트 전 후면으로 모두 들어가고요, 18인치 휠 모두 똑같이 들어갑니다. 하나 빠지는 게 오토 플러시 도어예요. 이거는 추가 옵션으로 선택해서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 다음으로 실내 내부 구성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뭐 에어컨 조절할 수 있는 기능, 기타 등등의 기능들 모두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조금 눈여겨볼 거는 스마트 콕핏이에요. 12.3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 그리고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CCNC 내비게이션이 우리나라랑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530의 라이트라 그래서 뭔가 옵션이 굉장히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디스플레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모두 기본으로 들어가네요. 뭐야? 옵션이 별로 안 빠지는데? 거기에다가 OTA 원격 업데이트 기능이랑 6개 스피커도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차이 날 수도 있겠다. 시트 부분을 보면은 A2A 시트가 포함이 돼 있고, 아무래도 제일 낮은 트림이다 보니까 열선 시트라든지 통풍 시트 이런 기능들은 빠져있네요. 이런 것들 빠져있으니까 라이트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 가장 큰 차이점은 주행 보조 기능이 전부 빠진다는 겁니다. 국내 에어 트림에서는 가장 기본 트림에서조차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HDA 1 정도에 해당되는 기능이 기본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차 지원 시스템에서도 후방 카메라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뭐 어떤 분들이 뭐 후방 카메라도 빠지는 완전 깡통 중에 깡통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리어 뷰 카메라라 그래서 뒤에 후방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 EV5는 한국과 크리티컬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없으면서도 가격 차이가 2천만 원이 난다는 거예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배터리 17kWh 그리고 열선 시트에 뭐 실내 V12 요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아니 이 정도 추가 옵션이 2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죠. 중국에서는 보조금 있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은 2020
2023년부터 공식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그거는 트림이 다르니까 좀 똑같은 트림을 맞춰놓고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서 같은 롱레인지의 에어트림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차량은 720 에어트림입니다. LFP 배터리는 88.1kWh가 들어갔으니까 국내산 EV5가 NCM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보다 대략 한 7kWh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롱레인지 에어트림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V12 기능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오토플러시 도어에 전동 트렁크도 기본으로 포함이 됐네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전동 트렁크를 넣으려고 그러면 컴포트 1이라고 해서 이 138만원짜리 옵션을 넣었어야 됐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거 에어트림만 넣어도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심지어 여기에 보면 개폐형 파노라마 썬루프가 기본 포함이라고 돼 있네? 파노라마 썬루프 우리나라에선 이거 100만원 넣어야 들어가는 옵션인데? 자, 그리고 시트에서는 조수석 전동 시트가 추가되면서 열선 시트가 들어갑니다. 아쉽게도 여기에는 통풍 시트가 추가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에어트림에는 통풍 시트가 없으니까 동일한 조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진짜 희한한 게 국내 EV5 에어트림은 1열 파워 시트가 빠져 있습니다. 파워 시트를 넣으려면 컴포트 1이라고 하는 138만원짜리 옵션을 넣어야 돼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간단하게만 비교를 해봐도 중국 에어트림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차이가 나는 옵션을 보면은 지능형 주행보조,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빠집니다. 아,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빠지게 되면은 그냥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나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는지 봤더니 아쉽게도 여기까지는 추가되지 않았고 후방 카메라만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내 에어트림하고 중국 에어트림하고 롱레인지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중국은 LFP 배터리 88.1kWh, 국내에는 NCM 배터리 81.4kWh가 들어갔고요. 중국에서는 아무런 추가 옵션을 넣지 않더라도 전동 트렁크, 파노라마 썬루프, 1열 전동 시트가 기본으로 포함이 됩니다. 국내 트림 대비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옵션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빠져있는 중국 에어트림의 가격이 얼마냐? 184,800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3,6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에어트림이 4,855만 원이잖아요. 심지어 여기 이 4,855만 원에는 138만원짜리 컴포트 1 옵션도 빠져있고 개폐형 파노라마 썬루프 100만 원짜리 요것도 빠져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폐형 파노라마 썬루프, 컴포트 1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되면은 5,100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중국에서는 3,600만 원이라는 돈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만 빠진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나 빠지는데 가격 차이가 1,500만 원이 난다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모두 포함된 어스트림을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중국 쪽의 720 어스트림에서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여기에다가 어라운드 뷰까지 포함되면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기본으로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어스트림을 고른다고 해도 모니터링이라는 138만 원 옵션에다가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는 134만 원 옵션을 추가적으로 넣어야 동일하게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중국 쪽 720 어스트림의 가격이 얼마냐? 라고 하면은 20만 1,8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3,93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 EV5는 어스트림 고르고 모니터링에다가 드라이브 와이즈 고르면 가격이 대략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가격이 1,56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건데 도대체 이걸 왜 그럴까? 정말 설마 LFP 배터리가 그렇게 가격이 저렴한 걸까? 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얼마 전에 나온 최근 기사인데 2024년에 생산된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팩의 생산 단가가 킬로와트 시당 115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6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LFP 배터리는 중국 쪽 생산 단가를 보면 킬로와트 시당 9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5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정말 간단하게 단순 곱셈 작업을 해보면 NCM 배터리 81.4kWh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9,36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3만 원이고요. LFP 배터리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단가로 봤을 때 88.1kWh니까 7,929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04만 원입니다. 둘의 차이가 2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EV5가 훨씬 더 비싼 이유가 뭘까? 이 1,5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으면서도 왠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왜 기아가 EV5의 가격 책정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저는 이게 국내에서 현대 기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격 체계에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기아가 현재까지 출시한 전기차들의 가격표예요. 소형 SUV EV3 롱레인지 기준 에어트림의 가격은 4,415만 원이고요. 준중형 세단인 EV4의 롱레인지 에어트림은 4,462만 원입니다. 그런데 준중형 SUV인 EV5가 4,500만 원. 이 정도로 가격이 책정되면 과연 EV3, EV4가 팔릴까요? 당연히 안 팔리겠죠. 이거는 무조건 팀킬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100만 원 정도만 더 주면 준중형 전기차로 갈 수가 있는데 뭐로 100만 원 아끼고 소형 SUV를 사겠어요. 심지어 크기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아가 EV3나 EV4 이 두 차량의 가격을 내릴까요?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최근에 기아가 EV9의 가격을 낮춰서 다시 책정한 사례가 있기는 한 건데 현대에서 나온 아이오닉 9이 훨씬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췄던 거고, EV3나 EV4 같은 엔트리급 전기차의 가격은 아마 변동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EV5는 아래 등급에 해당하는 EV3, 4 같은 차량들 때문에 가격을 더 낮춰서 출시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EV5를 선호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EV5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격도 물론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EV5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구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EV5는 400V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충전구가 조수석 측면에 있는 하드웨어 구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보다 상위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EV6는 800V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충전구가 뒤쪽에 있죠. 심지어 800V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급석 충전기에다가 물려놓으면 보통 충전 딱 시작하자마자 대부분 한 15분 내로 충전이 끝나요. 근데 400V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EV5는 못해도 3-40분 정도 소요되겠죠. EV6의 가격이 말이 안 됩니다. EV6의 에어트림 롱레인지 가격은 기본 5,540만 원이에요. 84kWh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SK온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EV6가 요즘 들어서 잘 안 팔리잖아요. 한 달에 1,000대 정도 팔리는 수준이다 보니까 할인을 좀 많이 합니다. 기아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 혜택에 들어가 보면 기본 500만 원 정도를 할인해줘요. 여기에다가 타임딜 특별 혜택을 또 50만 원을 할인해줍니다.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5,540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한 550만 원 정도를 할인해주면서 한 4천만 원 후반대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EV5와 비교했을 때 대략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EV6는 800V 시스템을 쓰고 배터리도 한 3kWh 정도 더 들어가 있고 충전구도 뒤에 있고 여러모로 이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공식적으로는 EV5, EV6 모두 준중형 SUV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로 출시를 하면서 4천만 원 후반대의 가격, 5천만 원 초반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글로벌에서 제일 판매량이 높은 테슬라 모델 Y RWD랑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모델 Y RWD가 5,299만 원이지만 보조금을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5천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스트림에다가 옵션을 어느 정도 채워 넣었을 때 EV5의 가격이 보조금 800만 원을 받고서도 4천만 원 후반이면 당연히 테슬라 모델 Y RWD가 버티고 있는 이 시장에서 아무래도 가성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기아는 해결책이 없는 건가? 아니요, 있습니다. 가격을 내리면 돼요. 준중형 SUV를 구매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략 한 3천만 원 초중반 정도를 생각합니다. 근데 EV5는 4,855만 원에 시작하는 가격이에요.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당연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일반 내연기관 대비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 한 4에서 500만 원 정도가 비싸다는 걸 납득하고 구매하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4에서 5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기차가 하이브리드보다 압도적으로 유지비가 저렴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요즘 들어서 전기차 충전료 올랐죠? 완속 충전이 대략 한 230원대에다가 급속 충전을 하면은 430원까지 올랐습니다.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좋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거 보조금 800만 원 받으면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도대체 그 전기차 보조금에 언제까지 의존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그거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전기차 보급률을 늘리려고. 어느 순간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자, 이제 전기차 세제 혜택 없애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살까요? 4,855만 원을 주고 EV5를 살까요? 당연히 안 살 겁니다.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중국에서 똑같은
똑같은 어스트림에다가 옵션이 추가된 차량이 3,900만 원에 팔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팔면 돼요. EV5가 아무리 400V에다가 LFP 배터리를 장착했다고 하더라도 3,900만 원이면 살 것 같지 않나요? 보조금 한 2, 300만 원 정도 받으면 3,700이잖아요. 너무 가성비 있는 선택 아닌가? 하이브리드 차량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오늘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아에서는 향후 출시될 전기차나 지금 현 전기차들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노선을 좀 잘 정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정말 똑똑해졌어요. 그냥 현대기아가 가성비 좋으니까 사야지 라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오늘 EV5의 가격 책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진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EV5의 가격 책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